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다다단다다다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예요. 2016년식이고 지금 현재 96,000 정도 탔어요. 경차니까 1.0이죠. 스파크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그냥 스파크고 2세대는 이제 더 넥스트 스파크고 이제 3세대가 새로 나왔죠. 그건 이제 올류 스파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량은 2세대예요. 더 넥스트 스파크. 2011년이죠. 처음에 스파크가 출시됐을 때는 모델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품질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경차 치고는 굉장히 퍼포먼스 쪽에서도 우수하고 충돌 테스트 이런 거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시티카답게 시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티어링 휠, 핸들의 무게를 엄청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켜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코너를 꺾을 때 알 수 있죠. 시티 모드를 켜고 달리면은 손가락 하나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가벼워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코너를 돌게요. 우와, 엄청 가벼워. 오, 세상에나. 어머, RC카도 이거보다는 무거울 것 같아요. 대박이다. 어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진짜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우와! 실천하고 있어. 골목길이라서 가능한 거죠, 이거는. 와우. 대박이야, 이거 지금. 어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진짜 가벼워요. 그람수로 따지자면 한 200g? 그 정도의 느낌? 왜냐면 제가 그냥 일반 팔운동 할 때 1kg짜리 아령 쓰거든요. 너무 가벼운데? 어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고속주행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팍팍팍 움직이다 보니까 핸들이 위험하죠, 고속주행에서는. 시티 모드를 끄고 회전을 하니까 와, 되게 무거워요. 핸들 조향감이 처음 이렇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가볍다 느낌을 받았었는데 시티 모드를 켜고 달리다가 다시 시티 모드를 끄고 달리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달라져요, 진짜. 그만큼 시티 모드를 켰을 때랑 껐을 때의 차이가 엄청 다르다. 이래서 스파크가 시티카구나. 그리고 뭐 차도 작으니까 뭐 골목골목 누비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죠. 턱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겠는데. 차량 분석 빅데이터를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여성 기준으로 제일 검색 순위가 많은 차량이 쉐보레 스파크더라고요. 또 왜 제일 많이 검색을 했을까?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20대라고 하면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운전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 몰고 다니기도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스파크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혼자 타기에는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이 아닌 이상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내 주행을 조금 했었는데 저속일 때는 급 가속이 되게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경차라 그래가지고 반응 같은 게 느릴 줄 알았거든요. 악셀을 밟아도 세워라 내워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준준형 세단만큼의 스피드인 것 같아요, 악셀감은. 그리고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귀엽고 그릴 같은 것도 사실 뭐가 없어요. 그릴이 별로 없어.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그냥 적당한 길이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보닛이 짧다 보니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공간이 없었는지 헤드라이트에 약간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길게 뽑아냈더라고요. 밸런스는 좋은 것 같지만 디자인이 예쁜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도로 다닐 때 경차를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아담하구나. 호미등 같은 것도 그렇고 뒤에 뭐 범퍼라든지 다 아담한 것 같습니다. 보닛도 짧다 보니까 장난감 붕붕이 같은 느낌? 지금 코너링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돌고 있는데 코너링은 살짝 쏠리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약간 중력에 의해서 살짝 쏠리긴 해요. 바퀴로 비트박스 중이야. 그리고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있을 것만 있는 미니멀. 저는 미니멀 별로 안 좋아하고 맥시멈 좋아하거든요. 많이 해야 돼. 많이. 센터 캐시아는 되게
되게 간소화되어 있어요. 간소화. 버튼이 뭐가 몇 개 없어요. 오히려 조작성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센터팟에 버튼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뭐가 없어서 헷갈릴 일이 없다. 약간 하이 글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반딱반딱한 유광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재질 같은 거는 스크래치가 나도 티가 나지 않기 위한 격자 무늬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시보드라든지 내장재 이런 재질감이 그냥 그래요. 여기 일반 내장재는 별론데 스티어링 휠 요 가죽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너무 심플해요. 뭐가 없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일반 세단에 달려있는 스티어링 휠 크기인데 스티어링 휠 크기가 조금 더 작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체도 그렇고 내부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담하면서 오막조막한 디자인인데 스티어링 휠은 그냥 일반 세단 크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질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센터페시아 보면은 비상등 버튼이 되게 커요. 약간 할리갈리 같다 하다가 팍! 키가 작아서 그런가 사이드 미러도 살짝 큐티하다. 큐티. 노면음 오! 밖에 펑크난 거 아니지? 노면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입체감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조작이 편리해요. 크락션 울릴 때도 약간 이게 입체감 있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뭔가 누르기 좋은? 한번 눌러볼까요? 오! 나 이렇게 소프라노 이런 거 처음 봤어. 되게 하이톤이다. 여잔가봐요, 이 차. 들어보세요. 빵! 보통 차들의 크락션은 빵! 아니면 뻥! 이런 소리인데 이거는 빵!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그렇게 좁진 않아요. 당연히 지금 옆에 누가 안 타서 그렇긴 한데 옆에 누가 탔을 경우에는 약간 어깨가 부딪힐 팔짱 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서 혼자 타기에는 내부 공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뒷좌석도 타보긴 했는데 뒷좌석은 아무래도 좀 공간이 약간 좁았어요. 가로 폭이 좁다 보니까 둘이서 타면은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이좋게 손잡고 가고 좋은 거죠. 근데 그 크락션 또 누르고 싶어. 되게 귀엽다. 빵! 다리 위는 풍향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살짝 강하잖아요. 지금 풍절음이 조금 심하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고속 주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게 천천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되게 흔들거린다, 차가.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이제 스티어링 휠 무게까지 가벼우니까 차체가 방금 이렇게 물고기처럼 됐었어요. 물론 경차는 이제 고속 주행용으로 만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고속 주행하면서 이렇게 막 바람 많은 곳을 지나가니까 굉장히 차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좀 약간 하드한 것 같아요. 약간 딱딱해요. 쉐보레 스파크 하면은 양대 산맥이죠. 라이벌 관계. 기아 모닝. 경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모닝을 살 것이냐, 스파크를 살 것이냐. 사실 스펙 같은 거를 보면은 모닝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크가 판매율이 높냐면은 하체 완성도가 되게 좋아요. 저번에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체가 튼튼해야 되구나. 모닝 다른 성능에서 훨씬 우세한데 하체만큼은 모닝보다 스파크가 좀 더 우세하다 보니까 그 하체 튼튼한 게 다른 스펙이 조금 더 좋은 거를 다 이제 씹어먹을 만큼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서스 같은 경우는 경차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전의 피로도가 저는 사실 엄청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운전의 피로도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막 엄청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 장거리를 가면은 힘들겠다라는 느낌은 왠지 모르게 살짝 와요. 오, 풍절 장난 아니야. 오, 누가 보면 150은 밟는 줄 알겠어. 풍절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쵸, 컨버터블 타고 가는 느낌이다. 확실히 저속 주행일 때는 악셀 이동감이 되게 빠르고 힘 모자람 없이 정말 이렇게 훅훅 갔는데 고속 주행을 하니까 힘이 살짝 딸리는 게 느껴져요. 내가 악셀을 밟아도 이 차는 더 이상 가지 않겠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다시 악셀을 밟아볼게요.
소리 장난 아니야. RPM 4,000 가기 직전이야. 엔진 터질 듯. 저속으로 갔다가 고속으로 이제 악셀을 밟을 때 가긴 가요. 근데 엔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근데 가긴 가네요. 그래도 브레이크감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거든요. 과속 방지 이런 홈이 있으면은 이제 소리도 들리면서 진동도 느껴지는데, 진동이 오긴 와요. 좀 오긴 오는데 진동보다 소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엑셀을 살짝 뗐다가 다시 훅 밟아보면은 소리가 엄청 크죠. 가속감 같은 경우는 1초 있다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1초 있다가 우 하면서 소리는 거의 막 슈마워야 레이싱 하는 줄 알았어 나. 하지만 속도계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소리만 크다는 사실. 소리는 뭐 거의 지금 뭐 F1 모드예요 지금. 어머 나 잘못 왔어. 어머나 세상에.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탈만한데 뒷자리는 타봤는데, 예, 오래 가면은 정말 힘들다. 내리고 나면은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겠구나. 연비가 17.0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연비죠, 이 정도면은. 평상시에 뭐 톨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주차장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할인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경차만의 특혜죠.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지면은 굉장히 실용성이 좋죠. 나는 장거리 갈 일이 많이 없다. 경차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대형 세단이나 SUV 타면은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서 에어컨을 틀어도 영향이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근데 준준형, 소형만 가도 살짝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차를 타고 고속주행하면서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 정말 힘들어. 방금 거의 풀악셀 밟았어, 안 올라가가지고. 에어컨 틀면은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붕붕이가. 근데 조금 반응이 한 1, 2초 느릴 뿐이지 에어컨을 세게 틀고 가더라도 엑셀을 꾹 밟으면 되긴 해요. 꾹! 하지만 정말 꾹 밟아야 된다. 이제 이게 2016년식이죠. 2016년식 기준으로 중고 시세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차 가격 기준으로 제일 상위 트림이 한 1,50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절반 정도의 가격인 거죠.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3년 된 경차를 살 것이냐? 그거 차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운전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를 약간 잘 모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제동, 뭐 급브레이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가 조금씩 이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이런 스크래치 에디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첫 차였으면은 살 것 같은데 차가 아니라면은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첫 차면은 물론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니까. 성능도 T카라서 시내만 주행할 거면은 악셀감이라든지 브레이크감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별 5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인가? 저는 별 3개. 그 이유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일반 도로만 다니겠습니까? 고속도로도 다니고 그러는데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살짝 많이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고속 주행을 오래 하면은 너무 힘들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별 5점 만점에 3개를 준 것입니다. 감점 요소 중 하나가 경정비를 따지자면은 그렇게 경정비가 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쉐보레라서. 근데 그래봤자 이제 뭐 준준형 세단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죠, 사실. 아무리 경차에 막 옵션, 세이프티 뭐 그런 걸 다 넣더라도 고급 세단이 될 수 없어요. 중형 세단도 될 수가 없고. 경차는 경차입니다. 하지만 경차 중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빵!